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당신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오피스텔 문을 열었죠. 방 안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은은한 라벤더 향 디퓨저가 퍼져 있고, 당신은 힐링을 위해 고가의 니치 향수를 몸에 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구석에 앉아 있는 당신의 고양이를 향해 양팔을 벌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생명체가 당신을 외면합니다. 동공은 가느다란 실처럼 좁아지고, 귀는 양옆으로 납작하게 눕는 이른바 에어플레인 이어를 한 채 당신의 손길을 피해 차가운 바닥으로 뛰어내립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 우리 애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역시 고양이는 도도해라며 웃어 넘기셨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이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마지막 생존 신호이자 당신을 향한 처절한 거부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집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고양이가 당신을 싫어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양이가 숨을 쉴 때마다 겪는 고통, 그리고 그 작은 몸 안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를 안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양이의 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코에는 약 500만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는 2억 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수치로만 따져도 인간보다 40배 이상 예민합니다. 게다가 고양이에게는 입천장에 야콥슨 기관이라는 특별한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화학 입자를 직접 맛보고 분석하는 기관이죠. 당신이 뿌린 향수 한 방울, 무심코 켠 디퓨저 한 병이 고양이에게는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은 단순히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발의 최루탄이 좁은 방 안에서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은 감각적 폭격입니다. 당신이 힐링이라고 느끼는 그 향기가 고양이에게는 점막을 태우고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화학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가 당신의 품을 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나는 그 강력한 화학 입자들이 고양이의 예민한 코와 입을 강제로 점령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냄새를 숨겨야 생존할 수 있는 포식자이자 피식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강제로 입힌 인공적인 향기는 고양이에게서 생존의 갑옷을 뺏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재앙은 고양이의 몸 안, 특히 간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지점이 고양이와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의 간에는 글루쿠론산 전이효소라는 아주 중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약물이나 향료, 정유 성분을 분해해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도와주는 해독 장치죠. 하지만 놀랍게도 고양이는 진화 과정에서 이 효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고양이는 아로마 오일이나 향수에 들어있는 페놀 화합물을 단 1mg도 스스로 분해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외출 준비를 하며 향수를 뿌릴 때, 혹은 방 안가득 디퓨저 향기를 채울 때, 그 미세한 입자들은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 사이에 촘촘히 박힙니다. 고양이는 깔끔한 성격 탓에 하루의 3분의 1을 그 털을 핥는 그루밍에 할애하죠. 이 순간 털에 묻어있던 화학 입자들은 고양이의 혀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분해되지 않는 독소들은 고양이의 간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배출구 없는 댐에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간세포는 소리 없이 괴사하고 혈액 속에는 해독되지 않은 독성 물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끔찍한 진실, 침묵의 살인이라 불리는 만성 중독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고양이는 아픔을 숨기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동물이니까요.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고양이는 장기가 망가지는 순간에도 집사 앞에서 태연하게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보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남기기 시작했나요? 유난히 잠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변했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향기가 아이의 간을 녹이고 있다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가장 무서운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입맛을 쩝쩝 다시는 행동입니다. 밥을 먹은 직후도 아닌데 허공에 대고 입술을 핥거나 침을 삼키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집사님들이 그저 입안에 털이 들어갔나 보다고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수의학적 관점에서 이 미세한 행동은 극도의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억누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운 그 매혹적인 디퓨저의 향기가 고양이의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변환되어 위장과 간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메스꺼움이 한계치를 돌파하면 그 다음 단계는 과도한 침 흘림으로 이어집니다. 입가에 거품이 맺히거나 끈적한 침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미 체내 독소 수치가 신경계를 교란하기 시작했다는 치명적인 적색 경보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고양이는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을 찾아 몸을 웅크립니다. 평소 당신의 배 위에서 잠들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이나 옷장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맹수들의 세계에 깊게 뿌리내린 생존 본능, 즉 자신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직감하고 포식자의 눈을 피해 스스로를 격리하는 서글픈 의식입니다.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고양이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원인이 당신이 뿜어내는 향기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밀려오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된 당신은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고양이를 억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괜찮아, 왜 그래 하며 평소처럼 꽉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려 하죠. 순간 앙칼진 하악질과 함께 고양이가 당신의 손을 날카롭게 물어버립니다. 당신의 손등에는 피가 맺히고 당신은 엄청난 배신감과 서운함에 휩싸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를 물어? 하며 화를 내거나 섭섭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발 멈춰주세요. 그 물림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발하기 직전에 신경계가 만들어낸 비명이자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당신의 몸에 묻은 독성 향기를 피해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당신은 위로랍시고 안아주려 했지만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독가스를 뿜어내는 거대한 괴물이 자신을 질식시키려 덮치는 것과 똑같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소는 뇌신경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미세한 근육 경련이 시작되죠. 잠을 자는 동안이나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다리나 등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단순한 잠꼬대로 치부해서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며 평소라면 단번에 뛰어 올랐을 캣타워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과정이 당신이 외출 전 무심코 손목에 뿌린 향수 한 번, 퇴근 후 피로를 풀겠다며 켜둔 아로마 램프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인한 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양이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내 자식처럼 소중하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해서, 인간의 코에 향기롭다고 해서 그것이 고양이에게도 안전할 것이라는 오만함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고양이의 시간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고 그들의 작은 장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오늘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침묵의 살인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안 공기 중에 떠다니며 사랑하는 아이의 수명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달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최고급 사료와 추루, 값비싼 수직 공간과 장난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이가 매일 숨쉬는 공간 자체가 독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수의학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고양이 가정 내 에센셜 오일과 향수 사용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티트리 오일,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레몬, 오렌지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식물성 추출물들이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약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천연 성분 100%라는 광고 문구에 속지 마세요.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독버섯도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그 천연식물의 고농축 에센스는 고양이의 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자연 독소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화장대와 거실 선반을 확인해 보십시오. 무심코 꽂아둔 디퓨저 스틱, 잠들기 전 베개에 뿌리는 필로우 미스트, 화장실에 걸어둔 방향제, 심지어 당신이 매일 바르는 진한 향의 바디로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고양이가 안락해야 할 영역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냄새를 피할 수 없습니다. 좁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닫힌 공간 안에서 그들은 당신이 만든 독가스실에 갇힌 채 하루 종일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털을 핥으며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당장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그 향기로운 독약들을 모두 내다 버리십시오. 비싸게 주고 산 향수라 아까우신가요? 한정판 디퓨저라 버리기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고양이의 목숨보다 그깟 향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내 방을 향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생명체가 내 곁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숨 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백화점 1층에서 나는 고급스러운 꽃향기가 아닙니다. 땀에 젖어 퇴근한 당신의 채취, 당신의 옷에서 나는 옅은 바깥 공기 냄새, 그리고 당신의 살땜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그것만이 고양이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향기입니다. 오늘 밤 샤워를 하고 아무런 향도 첨가되지 않은 무향 로션만 바른 채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동안 당신의 손길을 피해 침대 밑으로 숨어들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당신의 무릎 위로 올라와 꼬리를 감고 골골송을 부르며 당신의 맨살에 얼굴을 비빌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투명하고 맑은 눈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알던 진짜 우리 집사 냄새가 나. 그동안 너무 아프고 무서웠어. 이 작은 생명체는 당신이 만들어낸 독가스 속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고 그저 당신이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보 같고 맹목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찔렀다면, 그리고 당신의 고양이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당장 공유해서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관심이 오늘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향기를 없앴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환기를 시키겠다고 매일 활짝 열어둔 그 창문이 사실은 고양이의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또 다른 생존의 덫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사들의 무지함이 부르는 두 번째 재앙, 창문 증후군의 끔찍한 실체에 대해 남김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 아이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